10년 결혼 생활 내내 외모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한 주부가 있습니다. 그녀는 특히 돌출된 입 때문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구박을 당했다는데요. 거의 많이 안 웃고 진짜 다 막 내 입만 쳐다보는 것 같고 좀 그래요. 결국 그녀는 못생겼다는 이유로 6개월 전 이혼을 당했고 이제는 7살 된 아들과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웃으면 보기 흉하다고요. 결혼하고 나서까지도 이런 취급 받으면서 살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은 아들조차 예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애가 웃을 때 잇몸이 좀 많이 보이는 편이에요. 되게 웃을 때 환하게 웃어서 사람들은 아 귀엽다 예쁘다 하잖아요. 이쁘긴 뭐가 이쁘냐고. 얘는 필히 교정시켜야 되겠다고. 너 닮아서 얘는 진짜 이 상태라면 큰일 난다고. 자신을 더 닮았다는 이유로 아들까지 미워했던 남편. 지금까지 살았던 그런 모습 말고 당당하게 웃을 수도 있고 허리 쫙 펴고 다닐 수 있는. 학창 시절은 물론이고 결혼 생활까지 어긋나게 만든 자신의 돌출된 입. 결국 그녀는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얼굴이 예뻐지는 것 이외에도 기능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정 부분, 또 입이 돌출된 데 대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 특히 턱관절과 관련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치료를 해야 될 거고요. 바로 양악 수술을 결심하게 된 건데요. 하지만 걱정도 앞섭니다. 쉽지만 않은 수술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좀 많이 신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외모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양악 수술을 하는 중년 주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일까요? 예뻐지면 또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편도 좋아할 거고 주위 사람도 예쁜 사람 보면 주위 사람도 좋잖아요. 얼굴도 주먹만해지고 동안처럼 보이고 그런 거 보면 좀 예쁘다. 나도 얼굴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아름다움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선택한 양악수술. 결혼 11년차 장정희 주부는 무려 2년간 양악수술을 2번이나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옥 같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돌아온 건 턱의 불균형과 신경마비 등 부작용뿐이라는데요. 이거 잘라서 이제 비대칭이 좀 안 맞았어요. 여기도 안 맞았고. 어떻게 교정을 맞춘다 하더라도 이게 더 안 맞는 거죠, 얼굴이. 그래가지고 병원에다 상의도 하고 이거는 이쪽에서 해야 될 수술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양악 수술을 받고 1년 만에 수술대에 다시 오르게 됐습니다. 아유, 예. 억상이 무너지죠. 내가 이렇게까지만 들려고 수술했던 부분은 아닌데 큰 수술을 단순하게 얼굴만 좀 짧아지려고 했던 수술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때문에.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재수술을 하기 전 그녀의 얼굴 상태는 어땠을까요? 내가 비대칭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직도 뭐 비대칭이 좀 남아 있거나 그리고 뭐 뼈가 조금 잘 다듬어지지 않아 가지고 좀 외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교합상에서도 문제가 좀 있는 상태였습니다. 장정희 주부는 부정교합이었던 안면 비대칭과 주걱턱 부분들을 원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고통스러운 수술을 또 받아야 했습니다. 원래 양악수술은 골격성 부정교합을 치료하는 게 목적이지만 요즘엔 미용을 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년 여성일수록 양악수술에 대해 신중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더 큰 부작용과 고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작용 사진입니다. 뼈와 신경의 회복 속도가 좀 늦을 수 있고요. 감각이 돌아오는 속도가 늦을 수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있는 피부 탄력이 줄기 때문에 볼처짐이나 두턱 등의 그런 심미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은 여성뿐 아니라 중년 여성들도 많이 찾는다는 양악수술. 그렇다면 실제 병원에서는 중년 여성들에게 양악수술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또 권하고 있을까요? 제작진이 찾아가봤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좀 그게 실패죠? 물론 양악해서 얼굴 잘하는 사람들 보면 하고 싶죠. 수술하는 방법이나 그다음에 후 관리나 이런 거를 잘 케어를 받으시면 사실 그런 문제 없으시고 심지어는 제가 무슨 아래턱하고 돌출하고 삼각대식 문제 해드려봤거든요. 수술에 대한 부작용도 반드시 설명해야 하지만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끝나고 아무래도 그쪽 부위가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손을 뭐 이렇게 뭐 걸린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오른쪽 안면쪽의 근육이 완전 100%
동전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양악수술, 무엇보다 의사 그리고 환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악수술 자체를 유행에 따라서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 또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잘 분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팀의 전문의들과 함께 상담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수요일 생방송 오늘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예, 그렇죠? 이제 서서히 겨울을 준비하셔야 될 텐데요. 네. 오늘 좀 무거운 소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많은 여성들이 외모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양악수술이라는 것,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처음에는 치료 목적으로 출발했던 것이 이제는 미용 목적으로 변질된 것, 굉장히 씁쓸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 네. 무엇보다도 중년 여성들이 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앞서 화면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확인을 하셨지만 노화가 시작되는 중년 여성들의 경우는요.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골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턱관절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 신중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내 양악수술이 연 5천 건을 지금 추산하고 있는데요. 원래 실제로는 외모에 문제가 있는 경우 치료 목적으로 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V라인을 선호하면서 이 미용 목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됐죠. 어느 수술이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중년 이후에 수술할 때는 회복 속도가 늦어지고 부기가 오래 가고 또 회복 속도가 늦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정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악 수술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만약 하더라도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중요한 수술이고 획기적인 수술이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위험한 예. 수술이라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